인생은 다리에서부터 무너진다. 조용한 노화의 시작. 인생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걸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한 번의 넘어짐이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분이 어느 순간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화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노화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무심코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바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나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다. 놀랍게도 그 전환점은 대부분 넘어짐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혹은 부엌에서 또는 마트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온다. 의학적 통계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뒷받침한다. 70세 이상 노인이 한 번 낙상한 이후 1년 내 사망할 확률은 약 25%에 달한다. 더 무서운 사실은 낙상을 겪은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그중 상당수는 결국 요양병원이나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토록 작은 사고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리 건강이 단순히 걸음의 문제를 넘어 존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때에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설 수 있다. 걷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일상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리 근육은 매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화된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조금 숨이 차고, 다음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이 꺼려지고, 결국 집안에서도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진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다리 노화의 무서운 점이다. 내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이다. 선생님, 저는 갑자기 넘어졌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이미 수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다리가 조금씩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단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시했을 뿐이다. 우리는 왜 다리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거울을 보면 알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리,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느리고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한다. 40대부터 해마다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 속도는 70세 이후에는 3배 이상으로 빨라진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처럼 큰 근육은 사용량이 줄어드는 즉시 약해지기 시작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더 이상 전처럼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이 약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다. 발을 땅에 디디는 감각이 불안해지고 보폭이 점점 좁아지며 걸을 때 발끝이 끌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모든 변화는 낙상의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비 오는 날의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넘어짐 이후의 삶이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재활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급감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근육을 잃게 되며 결국 다시 걷는 힘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낙상은 노인들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이 다리 근육의 약화임을 간과해왔다.
낙상 예방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감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붙잡지 않으면 불안한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무언가를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나요? 걷는 보폭이 예전보다 좁아졌거나 발끝이 땅에 끌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다리 건강을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이다. 다리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몸보다 먼저 노화를 느끼고 조용히 경고등을 켜는 부위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다리는 단지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 다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인생은 여전히 계속된다. 하지만 어떤 걸음으로 나아갈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지탱해주는 힘, 바로 건강한 다리에서 시작된다. 김명수 어르신은 올해 78이다. 정년 퇴직 후에는 경기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텃밭을 가꾸고 가끔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기던 분이다.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활기찬 어르신으로 통했다. 그런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은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싸고 손주와 함께 학교 앞까지 산책을 하듯 걸었다.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 뒤 욕실로 향한 그는 평소처럼 세면대 앞에 서서 이를 닦고 있었다. 그러다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에 발이 미끄러졌다. 몸의 중심을 잃은 그는 허공을 붙잡으려 했지만 반응은 너무 늦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곧이어 느껴진 극심한 고통. 허벅지 안쪽에서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이 퍼졌다.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119에 실려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고관절 골절. 수술이 불가피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큰일은 아닙니다. 나으실 수 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김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김 어르신은 매일 밤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되짚어 보았다. 젊었을 땐 늘 뛰어다니며 살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퇴직 후에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손발을 바쁘게 움직였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병실 한켠에서 늘 그를 돌봤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자주 병문안을 왔다. 그러나 김 어르신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염려와 안쓰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묘한 거리감.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입을 열기조차 어려워졌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짐이 된 사람이라 여겼다. 김 어르신은 말한다. 무릎이 아프다는 걸 예전부터 느끼긴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한참 걷고 나면 종아리가 땡기듯 아팠죠. 하지만 다 나이 들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나아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한 번 넘어진 것뿐이다. 하지만 그 하루가 그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단 한 번의 낙상이 가져온 결과는 고관절 수술, 장기 재활, 자존감의 붕괴, 가족 관계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전면적인 제약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의 몸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샤워할 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복도를 걸을 때는 늘 벽을 짚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보폭은 좁아졌다. 무엇보다 그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손주와 함께 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에는 손주를 목마 태워 동네를 돌기도 했지만 이제는 손주가 다가와도 손끝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것이 전부였다. 손자가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왜 자꾸 누워만 계세요? 그 말이 참 아프더군요. 걔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싶은지를. 김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자책이었고 체념이었으며 동시에 작은 분노였다. 자신에게도, 세월에게도, 몸에게도.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진다. 우리는 노화의 징조를 종종 가볍게 여긴다. 무릎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걷기 힘들면 택시를 타며 괜찮겠지라는 말로 불편을 눌러 담는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언젠가 한순간에 터져나오고 우리를 침대에 눕힌 채 오랜 침묵을 강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김 어르신도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하루에 몇 걸음씩 다시 걷기 시작했고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주변의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조건 미루지 마십시오. 다리 건강은 나중에 돌보면 이미 늦습니다.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김 어르신처럼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노화는 특정한 나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이 탓으로 돌려넘기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나는 지금 내 다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걸음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천천히 다리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고 있는가? 김명수 어르신의 고백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첫걸음을 언제 내딛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김 어르신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 한 걸음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김명수 어르신의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가 한번 넘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가 어느 날 한 번에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그 해답은 근감소증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우리 몸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근육을 잃기 시작한다. 보통 매년 약 1%씩 줄어들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특히 다리 근육은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진다. 그 이유는 다리 근육은 전신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전체 근육량 중 약 70%가 허벅지와 종아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은 곧 다리 근육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걷는 것뿐 아니라 일어서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균형 유지 등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다리 근육이 관여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줄어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균형 감각의 저하다. 걷다가 살짝 발을 헛디딜 때 예전에는 몸의 중심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근육이 약해진 지금은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무섭다. 거울을 봐도 다리가 눈에 띄게 얇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중이 조금 줄어도 다이어트 효과라며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차오르고 체형은 바뀌지 않지만 힘은 점점 사라진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쁘고 무릎이 떨린다면 이미 몸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운동 부족이다. 은퇴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다리를 사용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 다리는 쓰지 않으면 곧바로 기능을 잃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은 다시 움직임을 줄이며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우리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든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감이 빨리 오며 외출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회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고립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단순한 근육 감소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이 상황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해마다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 이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니다. 회복에는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률이 202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모든 위험의 시작은 결국 하나다. 다리 근육의 약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근육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사이 다리는 서서히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지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다리 근육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과 인지 기능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인지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단순한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 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그 움직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 걷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상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단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다리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단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김명수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듯이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침묵하는 근육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일상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다리와 대화하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다리는 우리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다리 근육의 감소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다리 건강이 중요하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다리 건강을 확인하는 데에는 복잡한 장비나 병원 검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가 진단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테스트들은 실제 노인의학과와 물리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동 패턴 체크리스트이다.
다음 5가지 항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솔직하게 스스로 점검해보자.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테이블이나 팔걸이에 손을 짚어야 편하라.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꼭 붙잡아야 안정감이 든다. 5. 한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누적되면 결국 낙상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실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 4가지다. 이 테스트들은 각 항목당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며 특별한 공간이나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허벅지나 팔걸이에 두지 않고 다리의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아직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손을 꼭 짚어야 하거나 몸을 앞으로 과도하게 숙여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두 번째, 한 발로 서 있기 테스트. 양손을 허리에 두고 눈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 올려 10초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금방 다른 발을 내려야 한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테스트는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세 번째, 걸음걸이 관찰 테스트.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천천히 관찰하거나 가족에게 촬영을 부탁해보자. 보폭이 예전보다 좁아졌는지, 발을 끌며 걷는지, 한쪽 다리의 힘이 더 실리는지 여부를 체크하자. 이처럼 걸음걸이의 변화는 신체 균형과 근력 저하의 가장 명확한 지표다. 네 번째, 일상 동작 테스트. 바지를 입을 때 한 발로 중심을 잡는 것이 불안하거나 양말을 신는 동작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다리의 근력과 유연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역시 중요한 경고 신호다. 이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더불어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 생활 습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점검해보자. 다음 5가지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로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매일 외출하거나 최소 20분 이상 걷는 습관이 있는가? 2. 주 2회 이상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 계단 오르기, 하체 운동 등을 실천하고 있는가? 3. 하루 3끼 중 최소 2끼 이상에서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4.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가? 5. 최근 1개월 이내에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는가? 이 중 아니요가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번과 5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다리 근육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자가점검은 단순한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과정이며 곧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 필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노화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방금 읽은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되었다면 단지 그래서 어쩌지?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부터 20분 걷기를 시작하거나 아침에 다리 스트레칭을 5분만 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김명수 어르신이 병상에서 고백했던 말이 떠오른다. 나는 그냥 조금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무너지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야 할 경고다.
지금 나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말없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자신의 다리를 다시 들여다본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디딘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 걸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 걸음을 어떻게 생활 속 습관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다리 건강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점검이 자각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노화가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통해 현재 자신의 다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바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도 큰 시간 투자도 필요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할 경우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20분 걷기이다.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걷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 은퇴 이후에는 출퇴근이 없고 외출도 줄어들면서 걷는 양은 급격히 감소한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걷는 행위 자체가 다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하루 20분 걷기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있게 디디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은 약간 넓게 유지해보자. 천천히 걷더라도 온몸이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일이다. 두 번째 습관은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이다. 많은 어르신들은 운동은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체력이 안 돼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운동은 반드시 체육관이나 운동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 앉아있는 의자 위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동작은 의자 다리 들기이다. 등을 기대지 않고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양쪽 다리 각각 5회씩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0회 이상으로 늘려보자.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며 무릎 주변의 지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나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이다. 손으로 팔걸이나 무릎을 짚지 않고 다리의 힘만으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손의 도움을 받되 점차 손의 사용을 줄이며 다리 근육의 힘을 길러가는 것이 목표다. 이 동작은 하체 전반의 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낙상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중심의 식사다.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2, g 1.5, 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7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를 쉽게 실천하려면 하루 3끼 중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는 콩류나 계란 요리를 곁들이는 식이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면 안 된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지연되고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을 때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부터 먼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번째 습관은 계단 활용이다.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계단은 불편한 구조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계단은 실내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하체 운동 도구다. 하루 한 층이라도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여보자. 올라갈 때는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밟으며 허벅지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한 계단씩 균형을 잡으며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한 층만 오르내려도 충분하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눈에 띄는 근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도 함께 자라날 것이다. 5번째 습관은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이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유연성이 떨어지면 쉽게 다칠 수 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운 시기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는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녁에는 양반다리로 앉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다리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 좋다. TV를 보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도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 따로 실천해도 좋지만 하루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 점심 이후에는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며 저녁에는 의자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활용하고 잠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이다. 건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함이 쌓이고 습관이 체화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 특히 다리 건강은 단순한 신체 능력을 넘어 독립성과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핵심이다. 오늘 하루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그 작고 소소한 실천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걸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멈추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좋은 습관을 배웠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잘못된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든다. 오히려 나쁜 습관 하나가 다리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쁜 습관이 무의식적이라는 데 있다.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행동들이 실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관절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을 짚어보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을 통해 독자는 단지 좋은 습관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해로운 습관을 뿌리째 뽑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다.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생활 방식 중 하나는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이다. 출퇴근도 없고 움직일 일이 줄어들면서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내게 된다.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은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지속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다리 근육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속도로 약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연속으로 1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다리의 혈액순환이 약 40%나 감소한다는 점이다. 혈액이 정체되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정맥순환장애나 부종, 통증 등이 유발된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30분 원칙이다.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말고 최소한 1에서 2분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다. TV 광고 시간 동안 거실을 천천히 걷거나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또한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생활 속에 작은 움직임을 일부러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일부러 소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어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 자세는 골반의 비틀림을 유발하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불균형한 하중을 가하게 된다. 장시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면 한쪽 다리 근육이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리의 균형과 힘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정맥류나 하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관절과 근육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우선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앉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을 줄일 수 있고 자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바른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잘못된 신발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편한 신발만을 찾게 된다. 물론 편안함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유연하고 지지력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의 아치를 무너뜨리고 발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며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까지 약화시킨다. 특히 발에 맞지 않는 너무 작은 신발은 혈액순환을 막고 너무 큰 신발은 발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발의 형태도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신발 사이즈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발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고 지지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한다. 발꿈치가 1.5에서 2cm 정도 올라가 있으며 발바닥 아치를 지지해주는 쿠션이 있고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충분한 앞코 공간이 있는 신발이 이상적이다. 또한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잘못된 등산 방식이다. 등산은 전신을 사용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많은 노년층이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경우 무릎 관절에 매우 큰 부담이 가해진다. 실제로 산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3, 4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에 전달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틱은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주며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올바른 사용법만 익히면 스틱은 노년 등산자의 제3의 다리가 되어준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과체중이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약 4kg의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체중이 5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20kg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보행 시 균형이 흐트러지고 걸음걸이가 왜곡된다. 그 결과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전달되고 이는 곧 만성 통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체중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식습관의 조절이다. 저녁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자나 빵 같은 고탄수화물 간식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해보자.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5가지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쌓여간다. 그러나 이 습관들을 인식하고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다리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된다.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실천을 어떻게 하루의 루틴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멈추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 5가지와 반대로 다리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2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다리 건강은 특별한 순간이나 거창한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다리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하루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 중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지속성과 효과는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루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루틴은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침 루틴 하루의 시작, 근육을 깨우는 시간. 아침은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다. 잠든 근육과 관절은 밤사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는 부드럽고 천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보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 두 번째로 침대 옆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거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다. 세 번째로 아침 식사 전 또는 식사 직후 집안에서 5에서 10분 정도 걷기를 실천해보자. 거실을 천천히 몇 바퀴 돌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충분하다. 이 시간은 단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로는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달걀 1개, 두부 1조각, 견과류 1줌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의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점심 루틴, 활동과 회복을 연결하는 시간.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발한 시간이다. 이 시간대는 비교적 몸이 잘 움직이며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만큼 다리 건강 루틴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기 좋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점심 식사 후 10분간의 산책이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근육 활동을 저해한다. 식사를 마친 후 집 주변이나 복도, 공원 등을 천천히 걸어보자. 단 10분이라도 다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실천해보자.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번갈아 10회씩 반복한다. 이 운동은 허벅지 전면 근육을 자극하여 보행 시 안정성을 높여준다.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다리를 앞으로 뻗어 쭉 펴고 5초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응용해 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점심 식사 메뉴의 단백질 균형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고기나 생선, 콩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한 끼에 충분히 포함시켜야 하며 가능하면 채소와 함께 섭취의 영양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이 다리 건강을 위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점심 이후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해보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팔과 다리를 쭉 뻗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해소되고 다시 움직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녁 루틴, 몸을 이완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저녁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특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TV를 보거나 식사 후 앉아있을 때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어보자. 단일에서 2분씩이라도 움직임을 주면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시간을 활용해 다리를 풀어줘야 한다. 두 번째는 다리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쓸어주는 동작을 반복해보자.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다리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특히 잠자기 전 다리 마사지는 숙면을 돕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저강도의 스트레칭이다. 양반 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다리를 앞으로 뻗은 후 발끝을 천천히 당겨보자.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스트레칭은 단단하게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며 낙상 위험을 낮춰준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고르게 분산시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에 소량의 닭가슴살, 두부반모 또는 달걀 한 개만 추가해도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하루 루틴은 단지 운동의 개념을 넘어선다. 아침의 준비, 점심의 활동, 저녁의 회복이라는 흐름 속에서 몸을 돌보는 생활 그 자체가 된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자주라는 점이다. 하루 1시간의 운동보다 하루에 3번 10분씩의 실천이 훨씬 더 건강한 변화를 이끈다. 또한 이러한 루틴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규칙적인 생활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준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토대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몸을 돌보는 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다리는 단지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 그리고 삶의 존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천이 행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다. 우리가 왜 다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왔다. 자가 진단, 좋은 습관의 실천, 잘못된 습관의 교정, 하루 루틴 구성까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다리를 지켜야 하는가? 단지 낙상을 예방하고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일까? 단지 걸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일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다리는 단지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존엄과 직결되어 있다. 자립적인 삶,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힘, 이 모든 것이 다리에서 비롯된다. 노년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다리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진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조차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된다. 다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선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자유, 손주가 부를 때 바로 걸어가서 안아줄 수 있는 자유. 이 작은 자유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평생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관계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자식도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한다. 계속된 간병, 반복되는 도움 요청, 그리고 부모 스스로의 자책감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피로를 안겨준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존중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던 존경의 시선이 동정이나 안쓰러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낀 노인은 점점 입을 닫고 말을 줄이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우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빠르게 쇠약해진다. 이처럼 육체의 퇴화는 곧 정신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 시작이 다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단지 한 발짝을 내딛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시작된다. 모임에 나가지 않고 동네 마트조차 배달로 대체하며 사람과의 접촉이 점점 줄어들면 마음에도 거리가 생긴다. 외로움은 이렇게 스며든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외부 환경 탓이 아니다. 나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기에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니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어드니 말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면 결국 침묵 속에서 삶은 멈춰버린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은 조용히 닫힌다. 다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어가기 위한 주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자유는 걷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기 전에 내가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다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입구다.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연결은 서서히 끊어진다. 단절된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고립과 침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다리는 단지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까지 반영한다.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어도 걷겠다는 것은 여전히 배우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며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다. 그런 의미에서 다리를 단련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정신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의지이고 그 의지를 실현해줄 도구가 바로 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토록 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릎이 아픈 것을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걸음이 느려진 것을 무시하지 말며 계단이 두려운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여기지 말자. 이 모든 것이 다리의 도움 요청일 수 있다. 그 요청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다. 단지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나이와 상황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리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초이고 존엄이며 자유다. 그리고 그 다리를 지키는 일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다리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을 지키는 핵심임을 되짚었다. 단순히 걷는 능력을 넘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과 연결되며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 그것이 바로 다리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고 싶어진다. 과연 다리 건강은 나이가 들고 난 후에도 회복될 수 있을까? 이미 약해진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해답은 이다. 분명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선수도 의료인의 지원을 꾸준히 받은 사람도 아니다. 단지 작은 실천을 끈기 있게 반복한 이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90세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집 앞 텃밭을 둘러보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로 물을 준다. 그리고 마을 회관까지 약 700m 되는 길을 걸어가 동네 친구들과 차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 길은 오르막도 있고 겨울엔 눈이 쌓이기도 한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그 길을 거르지 않는다. 그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85세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거동이 어려웠다.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누워서 죽고 싶지 않아.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병상에서 다리 들기 운동을 시작했고 물리치료사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스스로 운동을 계속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매일 10분씩 마당을 걸었고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리의 감각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걷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김철수 어르신은 88세다. 그는 매일 오전 아파트 계단을 5층까지 올라간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없이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1층씩 목표를 높였고 3개월 후엔 5층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게 됐다. 지금도 그는 계단을 오르며 손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걷고 있으니 너도 늙어서 걷고 싶으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해.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의지이다. 의지가 먼저였고 실천이 따랐으며 변화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들은 다리 근육을 단련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붙잡은 것이다. 다리 운동은 단지 육체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힘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꾸준한 하체 중심 운동을 시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균형 유지 능력은 30% 이상 향상되었다. 낙상 발생률은 같은 기간 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나이는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느냐, 멈추느냐의 차이다.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단지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외출이 쉬워지며 자존감이 다시 살아난다. 특히 다리 건강을 회복한 노인들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극적인 방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하루 20분의 걷기, 식사 속 단백질 챙기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 저녁에 다리 마사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는 자세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다짐은 언제나 미뤄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한 번의 실천은 미래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지금 시작해도 의미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반대로 말한다. 지금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다. 다리 근육은 정직하다. 사용하면 반응하고 쉬면 약해진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발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덜 시큰해지고 계단이 덜 두려워진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삶은 여전히 내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진실을. 박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어르신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 걷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실천과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어떤 다리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지금 그 첫걸음을 선택하는 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을 직시했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어서 다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좋은 습관 5가지,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일상 속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는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어 자신의 다리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능성과 희망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까? 혹시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무너짐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며 정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대한 전환이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이다. 오늘 단 5분, 일어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리는 것, 잠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는 것,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실천이 미래의 나를 지탱할 커다란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다리 근육은 40대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하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둘째, 근감소는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고관절 골절, 침상생활, 요양병원 입원 등 일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다리 근육의 약화는 곧 자율성과 존엄의 상실로 직결된다. 걷지 못하는 삶은 단지 불편한 삶이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을 잃어가는 삶이다. 넷째, 다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실천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반응하고 삶은 변화한다. 다섯째, 오늘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루틴으로 연결하면 변화는 지속 가능해지고 삶의 리듬과 에너지는 다시 살아난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이렇다. 다리 건강은 곧 삶의 자유이며 존엄을 지키는 힘이다. 걷는다는 것은 움직임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녀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건강한 다리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괜찮다고 자위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딛는 그 첫걸음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심 습관 5가지를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하루 20분 걷기. 걷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운동이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둘째,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 움직일 수 없는 순간에도 앉은 자리에서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질수록 일상 속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안정된다. 셋째, 단백질 중심의 식사.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을 반드시 챙기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재료는 단백질이다. 넷째, 계단 활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자. 오르내리는 작은 반복이 다리 근육에 깊은 자극을 주고 균형 감각을 회복시킨다. 다섯째,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근육은 단단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부상을 예방하고 오래도록 움직임을 지켜준다. 이 5가지 습관은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다. 특별한 장비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실천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순간 다리는 다시 살아나고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 지금 시작한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단 3일만 실천해도 몸은 반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는 기억하고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진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걸음은 단지 근육을 위한 걸음이 아니다. 그것은 자존을 위한 걸음이고 품위를 위한 걸음이며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언이다. 나이와 상황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걷는 한,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당신이 움직이는 한,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말을 전하고 싶다. 걷는다는 것은 그냥 다리가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지금 이 글을 마치는 순간, 잠시 일어나서 한 걸음 걸어보자.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존엄과 자유를 다시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을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다. 단지 오늘 당신이 그 다리에게 기회를 줄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다.